조국은 사실 돈과는 인연이 깊은 모양입니다. 장관 물러나고 20분 만에 대학 복직원을 제출하면서 장관 봉급 그리고 대학 교수 봉급 강의도 하지 않고서도 양쪽에서 봉급을 다 탄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유급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까지 받고 정경심은 감옥 안에서도 영치금 기록을 세우는 등 집안 모두가 돈과는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죠. 조국, 정경심 그리고 조민희는 책까지 써가면서 책을 팔고서 쏠쏠하게 재미도 봤습니다. 어제 서울대에서 파면을 당했던 조국이 물론 파면당하면 퇴직금이 없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 파면을 해임으로 한 단계 낮춰줬기 때문에 퇴직금까지 받게 됐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로 해서 조국은 돈복을 타고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선고가 마이너스 13일 오늘 0시부터 자정부터 공식적으로 공개리에 선거전이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어제죠. 후원금 펀드인 파란 불꽃 펀드를 통해서 54분 만에 200억 원을 모금했다라고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비례 정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례 투표 3% 이상 득표할 경우에 법정 선거 비용을 국가로부터 전액 보전을 받게 됩니다. 조국 당의 경우는 50억이기 때문에 200억 원을 모두 다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후원자들에게 돌려줘야 하고, 그리고 50억에 해당되는 것도 법정 이자에 따라서 6월 10일 이내에 그 후원자들에게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조국으로 볼 때는 반가운 소식이죠. 돈이 예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었으니까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를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조국 혁신당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은 박수치고 좋아할까요? 사실은 조국 혁신당은 비례대표의 파일을 민주당과 나눠 가져야 하는데 누가 더 많이 차지해야 하느냐, 이것이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국은 조심스럽게 조국 혁신당을 창당을 하면서 여러분들 투표장에 가더라도 지민 비조, 지역은 민주당을 택하시고 이왕 나가셨으니 비례인 조국당도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저 자세로 인사를 부탁을 한 바 있었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지민 비조가 비조 지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장에 가시면은 비례인 조국당을 찍고 그리고 지역에는 민주당을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말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선거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조국 신당, 조국 혁신당이 선거의 주체가 된다. 그렇다면은 야권의 주도권은 조국 이재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국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재명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열불이 나고 속이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이재명의 행보가 어떻습니까? 빵집을 찾아갔을 때에 양손에 빵을 쥐어들고 몰빵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당 최고위
회의에서도 그 책상마다 빵을 꽂아놓고 시위를 벌입니다. 조국 신당이 적군은 아니지만 우군이지만 지금 우군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군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는 태풍의 눈처럼 별것 아니다. 곧 사가지고 열기가 식을 것이다 생각했었던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에서 하나 둘씩 옮겨가면서 조국당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비상을 고려해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조국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 사실은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한 비장한 자기의 결의를 보인 것이었지만은 결과론적인 얘기로 볼 때는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대구에 갔을 때에 대구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는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서두를 정해놓고 윤석열 정부가 싫다. 그런데 민주당에는 가지 않는다. 조국 신당이 더 개혁적이고 할 말을 하는 정당이기에 지지를 한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에게 말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얄밉고 아주 유치한 말 장난이지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가증스러운 말투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그러는데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남들이 그러는데 나는 전해줄 뿐이다. 이걸 방송에 대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니 기자들이 볼 때는 이렇게 좋은 먹잇감이 어디 있습니까? 기사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기사거리죠. 바로 이재명에게 조국이 했던 말을 그대로 고자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경거리 중에서도 불구경 재미있다고 하죠. 피해가 극심한데 얼마나 가슴 아파할 일인데도 불구경은 좋아들 합니다. 또 싸움 구경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죠. 국민들께서도 이 광경을 보시게 된다면 얼마나 재미있어 할까. 그러자도 민주당의 표가 조국 쪽으로 하나 둘씩 자꾸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데 언론이 그 불을 계속 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재명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니까 이재명의 얼굴 표정 그때 기억나십니까? 조국 신당이 더 선명하다, 강하게 말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지지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재명이가 한동안은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바라보면서 아니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뭔가 잘못 알고 계시지는 않나요?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오해입니다. 오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지만 얼굴은 많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의 어떤 자세를 취했고 그 이후에 발언이 어떠했습니까? 물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강도는 예나 지금이나 같지만 유세장마다 다니면서 아군 집도끼를 지키기 위해서 강하게 조국 신당, 조국을 몰아치지 아니했었는지요. 그런데 조국의 경우로 바라볼 때에는 최종심을 앞두고 있지만 이재명이 하는 2년 동안의 정치 행적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창당을 하고 이재명을 찾아갔을 때에 솔직히
조국의 마음에서는 이재명의 코도 누르고 나도 당신처럼 방탄옷을 입겠다라고 하고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을 찾아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예방하겠다 했을 때에 한마디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마치 작년에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에게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8번을 제안했을 때에 번번이 거절을 당했던 것처럼, 그런데 조국으로 볼 때는 지금 막판 시기 아니겠습니까? 13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대표인 한동훈 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악수를 나누는 그 사진을 찍었을 때에 이런 홍보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거지요. 이러던 차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국회를 통째로 세종으로 이전시키겠다, 그런 폭탄 발언을 하니까 곧바로 뜸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국은 바로 찬성합니다. 이참에 한동훈 위원장을 예방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정식으로 예방하고 싶다. 그러면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 앞에 서서 나란히 서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인사드리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대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조국의 지지율이 폭발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지지율인지 아니면은 거품인지는 13일 후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아무튼 조국으로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손을 잡는 것이, 그러므로 해서 단 며칠이든 단 몇 달이든 배지를 달아보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방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급한 마음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정치 형태를 바라보면서 장동혁 사무총장,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이 매우 우려 섞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재명 조국의 명국 방탄연대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도 국민도 충분히 상상가지 않겠는가. 범죄자 2명이 국회에 다시 돌아와서 국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매우 우려스럽다. 당 대표라는 지위, 또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독재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과 조국 2명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장동혁은 갑자기 이 모든 것이 검찰 핑계를 대면서 검찰 독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범죄자 독재가 아닌가, 이렇게 신랄하게 두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지지율이 실제인지 거품인지. 그런데요, 조국 혁신당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국이 곧 감옥에 가야 하죠. 황운하가 또 있죠. 신장식 대변이 있죠. 여기에 박은정, 이종근 부부, 문 정권 때에 아주 잘 나가던 검찰인데 오히려 검찰로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고 해서 비난의 화살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비례 1번에 박은정을 세웠다는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1년 만에 40억의 재산이 늘어났다. 전관예우다. 아니, 검찰을 이용해서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검찰 독재를 논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순 아니겠습니까? 물론 13일 짧은 기간이지만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그런 사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조국혁신당은 범죄인 집합소 아니겠는가? 이렇게 조국과 황운하 그리고 신장식 여기에 비례 1번 상징적인 1번에 박은정을 내세웠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지켜보죠.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정말 나라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지요. 깨끗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올바른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 선량도로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나라를 이끌겠다는 사람이 검찰 독재를 운운하고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라면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뒷간 기둥이 방앗간 기둥을 나무라듯이 자기 자신의 흠결이 그렇게 많은데 오히려 검찰 독재를, 검찰 출신이 검찰 독재를 운운하고 있는 것, 이건 모순된 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는 이성윤이가 그랬고 조국혁신당에는 박은정이가 검찰 독재를 바로잡겠다고, 아니 자기들이 좋은 시절에 마음껏 누렸던 그 독재를 이제 와서는 화살을 현 정부로 돌리고 있다. 모순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이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